하나는 의원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당 색깔까지 바꾸는 거를 연한 하늘색 뭐 이런 것까지 색깔까지요? 바꾸는 것도 막 검토하고 그랬대요. 당에서 의원들이 생각한 거는 껍데기만 바꾸면 뭐하냐. 네. 내용은 지금 윤어게인 당인데,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도 이걸 마음에 안 들어했대요. 미래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 두 가지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 윤석열 퀴즈 퇴출, 그리고 마지막 수술 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이정현 전 대표 사진이죠. 오늘 여야가 이제 24일로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선거 전략,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 전략, 공천 방향성,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는데, 아까 그 사진의 왼쪽에 있던 조승래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퀴즈 퇴출하는 선거돼야 된다. 반면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야상 점퍼 입고 나와서 당을 살릴 마지막 수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직도 자격 미달이면 교체를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민주당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동일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 8곳, 광역단체장 지역 8곳을 윤석열 퀴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전략, 민주당의 선거 전략, 결국 지금 이게 윤곽이 드러났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예, 윤석열 퀴즈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퀴즈라고 하기엔 좀 늙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요즘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예, 늙은 퀴즈인데, 네. 이제 선거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을 계속 상기시켜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이게 큰 틀에서 하나 있고, 뭐 뒤로 가면 이제 개별적으로는 지역 발전론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원래도 이렇게 무능했던 윤석열, 네. 거기에 공천을 받았던 지난 2022년에 윤석열 대선 승리 이후에 사실상 무임승차했던 이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동력을 부여해 준 거는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이게 시점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가 먼저 나오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금 일요일 날 이걸 그렇죠.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네. 전략이 명확해졌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매우 심플하게 지금 가려고 한다. 네. 하나는 윤석열 퀴즈, 하나는 지역 발전론. 그래서 양축을 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힐 것 같아요, 이게. 예. 자,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야상 잠바를 입고 나와서 욕먹을 각오돼 있다. 현직도 예외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직 단체장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퀴즈라는 프레임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선거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여론 평가해 보면 네. 가장 그 전직 대통령 가운데 부정평가 높은 사람이 놀랍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아,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부정평가가 갤럽에서 높다고요?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군다나 1심 판결에서 내란으로 무기징역 받았죠. 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 네. 여전히 다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굳이 나눠 본다면. 네. 저는 이제 뭐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보수 네.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보수 정치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더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이 2022년에 한번 붙었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 정말 간발의 차로 이겼는데, 그 이후에 2024년, 2025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죠. 근데 2026년에 이 지방선거 역시 바꿔 보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큰 두 현직 단체장들을 이게 겨냥한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정현 나온단 공천관리위원장이 말이죠. 뭐 저 예. 뉴페이스로 바꾸겠다. 예. 현직 그도 당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 다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 지지율보다 지금- 낮은 분이 없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니 당 지지율보다 지금 낮은 후보가 있나요? 그 저도 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염두에 뒀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일 것 같은데 제가 오세훈 시장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당 지지율보다는 굉장히 개인 개인기가 지지율이 지금 높아요. 있죠. 그래서 중도 소구력이 나름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 지지율보다 낮은 후보를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오늘 뭐 공관이 이제 2차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도 지금 뭐 아무래도 현역 단체장들을 겨냥한 지금 이런 발언들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 발언보다 야상 잠바가 조금 화제가 됐어요. 이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회의 때 이제 저 입고 나온 카키색 야상 점퍼인데 이거 보고 누가 이거 계엄 연상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야 이거 나 재래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옷인데 뻥도 그 정도면 병이다. 뭐 유별난 시어머니가 많다. 근데 이거 김 의원님 예. 설마 그렇긴 않겠지만 이거 진짜 계엄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이세요? 이거 왜 이런 옷 입고 나왔을까요? 아니, 저는 뭐 계엄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하지만은 노렸겠죠. 일부러 예, 노렸겠죠.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화제를 일으키고 싶은 거잖아요. 주목을 받기 위해서. 주목을. 그러면은 지금 뭐 하긴 저희가 지금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이 이걸 페이스북에 가지고. 뭐라고 쓰냐면은 네. 당도 어렵고 국민도 어려운데 이럴 때는 양복보다 현장 작업복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작업복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굳이 야상을 입었어요. 굳이 야상을 입었다라는 거는 이게 언론에 많이 회자될 거를 알고 노려서 한 거다. 역시 당 대표 출신이라 좀 그런 지점들을 잘 아나 보죠. 아, 그거 뭐 저 이정현 대표가 정치가 굉장히 순천에 밑바닥부터 뭐 빠삭했죠. 당직에서 가장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당 그냥 대표까지 올랐던. 평사원이 사장됐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정치 경력에 있어서는 뭐 오랫동안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거는 노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은 작업복을 다 입어야죠. 본인만 입었어요. 하긴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관위원들 보시면 그 사진 보면 알겠지만은 다 화려하게 네. 이렇게 다 정장을 입었는데 본인만 작업복을 입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 작업복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노란색 그렇죠. 뭐 민방위복이라든지 보통 예를 뭐 들면 선거할 때 이제 뭐 단체복 입고 나오듯이. 아니면 선거복이라든지 이런 네. 거 입어야 되는데 혼자만 입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튀려는 거다. 네. 그래서 뭐 딱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 대표, 시도당 위원장 아무도 자기 사람 꽂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한두 군데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 의원님 혹시 이거 무슨 친한계 또 관련된 인물들 노리고 한 발언인가요? 글쎄 뭐 제보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참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제보가 있었다면은 물론 뭐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 나름의 공천관리위원 룰에 따라서 커트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건 네. 앞으로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해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줬다고도 보고요. 네. 저는 그 야상 잠바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번엔 의도하지 않았다. 네, 계엄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가 이 야상 잠바를 그렇죠. 입었을 때 계엄이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 좋은 인식이라면 네. 플러스가 되겠죠, 득표에. 그런데 네. 일반 국민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걸 입는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전달됐을 때 자신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민주당 등 일부 진영에서는 그걸 엮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공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명을 원래 바꾸기로 했었죠. 뭐 당사에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 이렇게 두 가지로 좁혀졌다고 했었는데 어제였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방선거 뒤로 당명을 바꾸겠다. 선거 앞두고 유권자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유인데 아니 원래 당명 바꾸는 거는 예정됐던 거고 유권자들도 그걸 감안했던 거 아니에요? 김 의원님 이거 왜 갑자기 미뤘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 네. 하나는 의원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아, 의원들 반발이요. 예, 현직 의원들. 이제 저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네. 당 색깔까지 바꾸는 거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연한 하늘색 뭐 이런 것까지 색깔까지요. 바꾸는 것도 막 검토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네. 옛날 이제 한나라당 때 파란색이었다가 지금 새누리당 때 빨간색으로 갔는데 그렇죠. 막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에서 의원들이 생각한 거는 껍데기만 바꾸면 뭐하냐. 네. 내용은 지금 윤어게인 당인데 그래서 이런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도 이걸 마음에 안 들어했대요. 뭐냐면은 이 이름을요. 미래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 이 두 가지잖아요. 네. 두 가지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두 가지 다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는 자유공화당에 상당히 꽂혀 있다. 자유공화당? 예. 그 조원진 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었나요? 뭐 아무튼 그런 아니, 공화당에 우리 지금 공화당. 꽂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추론입니다, 이거는. 네. 자유당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이승만의 자유당.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의 이제 민주공화당, 공화당.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당과 공화당을 합쳐서 그래서 자유공화당이라는 건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게 밭글로 네. 찌라시가 돌았어요. 국민의힘 당명이 신자유공화당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근데 이런 게 돌 때는 일반적으로 한번 띄워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띄워보는 여론을 한번 보는 거죠. 근데 그때 되게 여론이 안 좋았어요. 아. 자유공화당, 신자유공화당이. 이 공화, 자유 이게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아니 뭐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노선이나 네.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그러면 공화주의하고 정말 맞물리는 거냐. 네. 공화주의는 전체주의하고의 대척점에 있는 공화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뭐 당대표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의원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뭐 미뤄진 건데 저는 당명 못 바꿀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자, 뭐 일단 저희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저희가 좀 세 번째 의제로 또 준비를 했으니 근데 잠깐 요 얘기를 하면 저는 올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의결 내용 가운데 네, 가장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는 왜 국민의힘이라고. 이게 뭐 저는 애초부터 당명 바꾸는 거에 좀 반대하셨나요? 반대했고 네. 그리고 새로 대안으로 얘기 나온 것 뭐 자유공화당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 두 글자로 하면 자유당 또는 공화당이라고 할 텐데 자공당이라고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유당, 공화당 두 개 다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에서 공이 훨씬 과보다 크다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당이라는 게 1950년대로 뭐 4.4.5 입사건을 너무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 과거로 있다는 회귀하는 거죠. 느낌이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죠.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라는 엄청난 그 치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유신 독재 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 공화당의 이름이 한 20년 거의 유지됐었을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JP가 또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었었는데 그것도 너무 과거 회귀적이에요. 다 좋은 말이죠. 자유와 공화라는 게. 근데 우리 지금 탈이념화된 상황에서 자유공화 뭐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할 것 같지 않고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5년간 그래도 그 국민들께 굉장히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승리를 한 공식도 있어요. 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김주일 평론가랑 비슷한 생각하는데 이거 지방선거 끝나면 현재 당내 리더십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세 번째 의제로 바로 준비했습니다. 그때 가서 국민의힘을 바꾸자 이거 할 수 있을까요?